네, 타이틀 보셨습니다. 코로나19와 이 보험 주가의 관계, 보험 주식회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임희연 연구원 자리에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도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이겠죠.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다 보면 보험회사한테는 조금 언뜻 부정적일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용 부담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개인이 사망하면서 실제로 이제 중복 가입을 한 사망 보험이 있을 경우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보험금 지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그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는 진단 비용은 거의 물론 자가 부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근데 국가가 또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진단하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급여,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이 돼 있는 경우와 네. 안 되는 경우에는 뭐 400만 원대?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량으로 늘어나면 보험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커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조금 이제 빗대서 약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었을 때에는 제가 병원에 가려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보험회사에 미리 통지를 해주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 혹은 뭐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어느 정도 언지를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컨펌을 해줘야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좀 이제 쉽지 않아요. 네. 뭐 사실 이제 아픈 게 급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네. 뭐 어떠한 이제 피드백을 주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이제 딜레이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네. 보험회사들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단언 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19에 대해서 뭐 진단 비용은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정부에서 다 지원이 대부분,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게 의사 소견으로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폐렴 이제 진단을 이제 줬어요. 근데 네. 뭐 중국에 갔다 왔고 뭐 이제 뭐 14일 이내에 이제 접촉자가 있었을 때 이제 확진자가 접촉자로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해서 네. 이제 진단비와 치료비 등등 이제 모든 검사비까지 다 이제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이게 환자가 본인이 이제 감기 증상 혹은 이제 폐렴 증상이 있어서 이 검사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양성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이거를 보조를 해주지만 음성일 경우에는 이거는 실손으로도 커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자기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러면 뭐 이렇게 치고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이때의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면요. 네, 메르스 때에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네. 한 6개월 동안 손해율이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기 위험 손해율과 자동차 손해율 모두 다 개선되는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손해율이 좋아졌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네,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서 개인 위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왜 요즘에는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2m 떨어져 있어라. 정도.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계속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이제 병원도 이제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뭐 질병 발생 확률이라던가 사고 발생 확률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뭐 보험금 청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선순환 구조가 보험사들에게는 지금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실제로 메르스 때도 그랬었고요. 자, 그러면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개인 위생과 접촉을 좀 꺼려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근데 오히려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운전이 많이 늘어날 거고 사고율도 그만큼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동차 쪽 보험 손해율 이건 어떨까요?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회사별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줘야 조금 네. 더 이제 그 단언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회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중에는 운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은 이제 뭐 새로운 곳에 방문을 한다기보다는 출퇴근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운행량 자체는 늘어나지만 뭐 아침에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틴한 루트를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고율 자체는 늘어나기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주말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주말에 요즘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시면은 네.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나가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워낙 이제 전염병이 유행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을 좀 꺼리기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손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 사고가 났었을 때 대인 쪽에서 보험사들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험료가 정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물 쪽에서 좀 이제 큰 사고가 난다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만큼 보험사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이제 치료를 받는 만큼 네.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네. 사실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율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사망자라든가 뭐 전반적인 사고 경도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 손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좀 이제 혹시 유튜브 하세요? 네, 하죠. 혹시 그 자동차 사고라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는 컨텐츠가 사고가 났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컨텐츠를 네. 충실하게 잘 이제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만큼의 합의금을 못 받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 네.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지금 SNS 상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뭐 병원에 많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아픈 거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메르스가 코로나 19이 이제 네. 유행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게 되고 합의 쪽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국면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자동차 손해율 단에서는 네.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지금 유의하실 부분은 이게 지금 당장 나타날 수 있는 효과냐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지난주에 났었던 사고가 이번 주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작년 말에 났었던 사고가 내일 합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딜레이 됐었던 그런 이제 그 사고 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에 계속 이제 뭐 이런 손해율 개선이 확인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과거의 메르스 사태를 빗대어 놓고 보면은 약 6개월간 자동차 손해율이 과거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흐름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이슈들을 쭉 봤는데 사실 보험회사들은 최근에 오히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보다는 금리 이슈가 더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주가는 굉장히 무겁죠. PBR이 제로도 나오는 회사도 등장한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네. 이 부분이 주가에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되고 부담스러운 있는. 재료로.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판매했었던 계약들로부터 발생하는 역마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2022년에 지금 도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 17이나 킥스와 같은 이제 제도 도입이 또 하나의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사 쪽. 네. 손해보험사라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삼성화재, 뭐 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런 이제 손해보험사들은 네. 과거에 팔았었던 그런 이제 레거시 상품들의 그 익스포저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가실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불안하면 사람이 또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많이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화재 보험 쪽이 좀 좋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코로나 19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뭐 19죠, 19. 이 사태로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손해보험사 어디를 좀 꼽으시겠어요? 네, 지금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보험사로는 DB손해보험하고 DB손해보험. 이제 현대해상 그 두 군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군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그 보험회사들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동차 보험이나 이제 그 인보험 쪽, 그 건강보험 쪽의 비중이 약 5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과 같은 병원 회피 현상이라던가 뭐 사고 발생 확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바텀라인 단에서는 아무래도 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익이 여기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좀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인 방어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 채널 쪽에서도 좀 GA 쪽 결국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그 대면 채널이죠. 이쪽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도 높은데 네. 이 보험사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더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질병과 또 보험회사의 주가의 상관관계,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들어봤고요. 또 말씀 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임희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